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지금 오늘 토요일, 9시 16분입니다. 예, 지금 신천이고, 제가 방금 지금, 부산에 갔다 왔어요. 예, 1시 반 기차를 타고, 4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6시 차를 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갔냐면, 이제 직원, 상가에 갔다가 바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문상을 하고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가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좀 지금 막 지방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경선하는 것을 보면서 참 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막 나오고 해서 야 이거 지금 참 재밌다.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또 대구시장 홍준표 후보가 또 대구시장 경선 뭐 그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 확정이 됐죠. 거기 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장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태클이 있었고 뭐 박근혜 그리고 이제 또 뭐 윤석열을 뒤에 업은 뭐 김재원 씨라든지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죠. 뒤를 업은 유영아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견제를 다 뚫고 결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뭐 50%가 넘었더라고요. 50%. 물론 마이너스 감점을 당하면서까지도 뭐 현역 의원은 또 10% 마이너스 감점을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인생을 결정짓는 한 수는 어떤 뭐 기발한 수 또는 뭐 아주 뭐 대단한 지혜로운 수가 아니라 참아 이겨내는 수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아 이겨내는 수. 뭐냐면 결국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번에 이제 홍준표 뭐 대구시장 후보죠. 이제 대구시장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야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머리를 써가면서 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인내와 끈기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결국은 얼마나 참아내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무모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who dares wins이죠. who dares wins. 그래서 무모한 자, 그러니까 대담한 자, 담대한 자가 승리한다. 뭘 하려고 하는 자가 dares. 그러니까 감히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 내용의 조금 연장선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전에 것들과 다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오늘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뭔가 가장 이제 신의 한 수라는 거죠.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참아내는 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잠실 시내로 오게 된 거예요. 뭐 택시를 타니까 뭐 5,800원 나오더라고요. 총알 택시였습니다. 상당히 좀 빨리 왔고 참 요즘 좋아요. 카카오 이 택시가 있어서 좋긴 합니다. 밖에는 지금 뭐 불야성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위에 이제 오뎅바도 있고 오뎅바 아주머니 저하고 이제 4년 됐는데 지금 뭐 어떤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오징어 세상 아주머니도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어떨 땐 모자 쓰고 왔다가 뭐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왔다가 뭐 이렇게 또 입고 오면 놀랍니다.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저기 이 동네에서는 여기 이제 계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이제 친구가 됐죠. 친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오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뭐 사실 지루하기도 했어요. 기차 타고 오면서 2시간 반이 참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상하게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뭔가 이거 진행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루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참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나는 또 지금 뭘 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문득 뭐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최고의 수는 참아내는 수가 아니냐라는 느낌이 생각이 딱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뉴스룸에서 이게 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최적의 어떤 컨디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마지막 깔딱깔딱하고 지금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잘까? 이런 느낌이 들 때 항상 뭐 일을 끝내고 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가장 진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인 거죠. 저도 사실 오늘 뭐 이제 또 이제 부산에 가서 가서 이제 만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모친상 돌아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산까지 내려오셨는데 뭐 앞에 이제 가서 뭐 회라도 한 사 먹고 올라가시는 게 어떠냐, 또는 뭐 회사 직원들도 우리 팀장님들 같은 경우도 하룻밤 그냥 혼자라도 자고 오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문득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뭐 이게 제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문상을 하러 간 거면 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뭐 소위 얘기해서 제가 거기서 만약에 문상을 하고 또 부산에 뭐 낭만을 즐기려고 뭐 사실 뭐 제가 여기 뭐 호텔방을 잡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문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살짝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뭐 상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문상을 하러 왔는데 뭐 또 온 김에 여기 와서 뭐 가족들하고 뭐 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 사람이 문상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뭐 놀러 온 건지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문상을 제가 부산에 지금 이번에 4번째 가는 건데 가면서 느낀 거 한 번도 제가 당일날로 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자고 온다든지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뭐 그 상대방의 입장도 좀 그렇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문상을 갈 때는 이제 문상 자체의 목적을 좀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도 마찬가지지만 문상은 그래요. 이게 조사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산에까지 갔는데 잠실에 와서 지금 회를 먹게 생겼습니다. 앞에 지금 이제 오징어 세상 아주머니께서 빨리 이제 끝내고 오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산지에 회를 먹지 않고 1시 반 기차를 타고 4시에 도착해서 6시 기차를 타고 8시 47분에 도착하는 이런 어떤 하면서 이제 결국 잠실에서 회를 먹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뭐냐면 결국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하겠다는 저의 마음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타고난 마음이고 뭐 제가 뭐 길러진 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뭐 또 근래의 경선 과정이라든지 정치 과정 제가 이제 정치학과를 나와서 더더욱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의 한 수는 참아내는 수입니다. 참아내는 수, 참아내는 수. 부산을 제가 뭐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건 뭐 서브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 이번에 이제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저런 사람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저는 예전에 17년도에 대선 때 그 홍준표 좀 대구시장께서 그 대선에 나오셨을 때 제가 청년위원장을 했었어요. 그 선대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죠. 물론 그 선대위원장이라 그렇게 아주 요직은 아니고 청년위원장이라 아주 요직은 아닌데 공모를 했어요. 제가 공모를 해서 이번 대선에선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뭐 프로필을 쓰고 뭐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제 범죄 이력 그런 것까지 다 띄워서 영등포 경찰서 가서 다 띄고 그 이력서하고 왜 이렇게 지원하느냐 뭐 해서 제가 청년 문과로 왜냐면 이제 청년의 힘 대표지 않습니까? 물론 뭐 또 이제 제가 있는 직장에서 뭐 임원을 맡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냈는데 또 어떻게 합격을 해가지고 그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뭐 다천차천해서 자기들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합격을 해서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청년위원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1, 청년 2 위원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 2 위원장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또 일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뉴스를 만들기 전이었죠. 그리고 조직본부에서 이제 그 조직 기획단장이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제 떨어졌고, 뭐 요번에는 뭐 아예 뭐 본선에도 못 올라갔잖아요.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의원이죠, 의원 지금은.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사실 그렇게 싹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이 호감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감형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또 약간 좀 구설수도 많아요. 뭐 이렇게 뭐 돈을 받았는데 뭐 무죄가 됐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 이제 자기 사람을 잘 챙기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이제 좀 소문이 났고, 실제로도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그분의 평을 하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윤석열 대선 대통령 후보 당선인이 이제 이번에 가는 과정을 쭉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관련된 주제로 이제 몇 번 이제 그 영상도 찍었지만, 그래서 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해온 과정, 그리고 요건 근래 2017년도부터 제가 이제 몸 담으면서 한번 옆에서 봐왔고, 지금 이번에 또 대구시장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리고 제가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의 한 수. 이 묘수가 이 묘수다. 정말 대단한 수다. 이렇게 묘수라고 얘기해요. 그 묘수라는 것을 사실 보면은 뭘까요?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하는 그런 수일까요? 한번 보면은 사실은 그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윤석열 의원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머리가 이렇게 싹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머리가 되게 비상해서 오히려 그 이재명 그분이 되게 머리가 비상한 것 같고, 그거 제가 보기에 송영길 그쪽이 머리가 좀 비상하신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뭐 나름 이렇게 좀 머리 좋다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알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머리가 좋고 뭔가 두뇌 회전이 빠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신의 한 수를 두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신의 한 수를 두냐라고 봤을 때,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겠죠. 뭐 제갈공명처럼. 예. 근데 삼국지의 제갈공명도 참아내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예, 참아내서 뭔가 참는 수, 말하자면 뭐 구역적인 것을 참고 이겨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우리 홍준표 의원이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어마어마한 구역적인 부분을 많이 참아온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뭘까요? 그 뭐 청문회 몇 번 불려갔잖아요. 가서 계속 그 장관, 막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또는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고, 또 민주당 의원 또 한 번은 또 국민의힘 의원한테 번갈아 가면서 털려가면서 이제 굴욕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에 어떤 그 뭐랄까요,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표정이.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독고다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뭐 본인이 그냥 다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본인이 뭐 미드필드도 하고 뭐 골게타도 하고 수비도 하고 토탈 사커를 혼자 다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역정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분들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고, 요번 같은 경우도 상당한 태클이 있었잖아요. 뭐 박근혜라든지 또는 윤석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측근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돌을 던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구시장이 안 되게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솔직히 그쪽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그걸 다 뚫어내고 대구시장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년분들, 뭐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뭐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아닙니다. 근데 전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각자 책을 보고 읽고 또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도 놀랄 만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전문 지식을 보면 되는데, 저는 그저 어떤 살아온 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온 감을 봤을 때는 그 홍준표 의원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분들이 한 행동, 이걸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신의 한 수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지혜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제가 뭐 임원이라고 있지만 여기 회사에 한 4년이 지금 다 4월 23일이면 오늘이네요. 네, 4월 23일. 예, 제가 근데 4월 23일 날 출근했습니다. 오늘이 딱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사실 저한테 상당히 생소한 업계고 잘 모르는 업계입니다. 조직을 관리해봤다는 것만 알고 비슷하지 사실은 완전히 생소한 업계인데 제가 느꼈던 어떤 부분들 지금 이제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저도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친애한 수라는 것은 결국은 참아내는 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회사 사람들도 뭐 제가 상당히 뭐 영민하고 상당히 상당히 어떻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뭐 이걸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머리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을 다 몸으로 받아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어떠한 기만과 속임수 없이 다 내가 몸으로 받아내겠다. 그걸 받아내가면서 그걸 배워가면서 결국은 그거를 내 몸으로 체득해가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가는 겁니다. 제가 뭐 프란시스 베이컨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경험주의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냥 몸으로 체득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뭐 법무부 장관이 2명이가 달라붙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달라붙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고 심지어는 막 그 홍준표 의원까지 달라붙고 같은 편 다른 편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으로 체득해서 이겨내는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몸으로 다 받아서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몸으로 다 받아서 이겨내겠다. 이런 분들은 못 이겨요. 머리를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몸을 쓴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드리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뭐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움찔움찔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선다는 느낌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을 하세요. 그리고 한 탄세를 더 앞으로 가라. 더 앞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뭐 어깨를 더 디민다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좀 디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남을 알고 자기를 백전백승이 아니라 그건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그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기는 수는요. 내가 몸으로 체득하겠다는 수입니다. 몸으로 체득하다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상당히 젠틀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상당히 문명의 시대란 말이죠. 근데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날 죽이지 않습니다. 조직원의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체득한다.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가 그냥 몸으로 체득해서 가겠다. 이렇게만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은 새기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단히 한번 바로 이렇게 수서역에서 택시 타고 바로 좀 피곤하지만 바로 왔고 또 이 앞에서 또 회나 한 사람 먹을까? 왜? 부산에서 못 먹으면 회 또 여기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